CEO 소편 멤버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제가 주제가 가까운 미래 다가올 혁신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또 와튼스쿨에서 MBA 재무를 전공했다. 톨트룩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 LG전자, 야후 홍콩 그리고 맥킨지앤컴퍼니에서 매니저를 하셨고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 기업인 알릭스 파트너스의 디렉터, 베인앤컴퍼니의 금융부문 상무, 소셜커머스 위메프의 전략실장을 역임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정말 모두가 부러워할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CEO분들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하시죠. 이쪽 카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강정우라고 합니다. 먼저 이 책 소개 기회를 주신 허준영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직접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제 책을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제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존과 구글의 미래 전쟁이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징가 Z가 이길까, 로봇 태권브이가 이길까? 네. 라는 질문. 네. 그리고 어벤져스의 아이언맨이 이길까, 스파이더맨이 이길까라는 질문. 네. 이 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저도 답을 찾고자 책을 쓰게 됐고요. 네. 또 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생존의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마존하고 구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아마존은 이커머스가 있고 구글은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네. 저는 이 두 기업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마존은 일직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일직선. 예. 네. 구글은 방사형의 그래프와 같은 사고를 방사형. 가지고 있어요. 예. 예. 아마존은 어떤 효익이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가기까지 일직선을 뚫어내는 그런 형태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모든 가치 없는 미들맨을 제거해 버립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레거시와 같은 거죠. 네. 이 세상에서 고객한테 쓰일 만한 물건이 만들어져서 끝까지 가서 효익을 낸 데 있어가지고 비효율을 만들어낸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객부터 공급자까지를 일직선으로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게 아마존 사고입니다. 구글은 그보다는 조금 더 현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 장의 그래프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한 장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구글의 정신입니다. 네. 만약 이 많은 세상의 웹상의 정보들을 이러한 형태로 유추해낼 수 있고 연결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이 가치 자체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믿었죠. 네.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의 연결성을 규명하고 그런 것들의 접점을 찾아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2차원,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구글의 사고입니다. 네. 일직선의 사고가 더 훨씬 우리한테 와닿죠. 그렇죠. 물건이 빨리 오죠. 싼 물건을 볼 수 있죠. 우주여행도 갈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구글은 그것보다 훨씬 더 현학적이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글이 문제를 정의해야 하는 그런 형태가 훨씬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생각해요. 네. 항상 문제의 원천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 스케일은 굉장히 크고요. 대신 아마존은 말하자면 좀 세속적이죠. 얼마나 더 빨리, 얼마나 더 싸게. 그렇죠. 한 방에 SEM부터 마케팅까지. 네. 예. 일직선의 사고와 방사형의 그래프의 사고.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아마존이 왜 이렇게 일직선 사고에서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 네. 첫 번째 질문이 네. 사실은 그 말씀드린 SEM 물류혁명이거든요. 네네. 최근에 키바를 인수했고 물류 로봇. 네. 그리고 이제 주문전 배송 시스템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인데 내가 주문을 네. 하기 전에 배송이 시작되는 네. 이런 시스템까지 특허까지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아마존이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모델이 뭘까요? 아마존이 우리 다 알듯이 유통 사업을 하잖아요. 네, 좋은 물건 있으면 싸게 빨리 배송하고 돈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아마존이 바라본 업의 본질이라는 것이 유통의 본질이 뭘까 도대체? 예전에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던 그때하고 본질이 과연 인터넷 시대에서 유통업이란 게 같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마존이 처음 사업 계획을 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랐죠. 여태까지 유통업들의 사업 계획서에는 땅 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물류센터. 대부분의 그렇죠.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사람들이 다닐 만한 곳에 땅을 사서 물건을 팔 수 있는 매대를 설치하고 좀 잘 되면 2층, 3층 몰을 만들었죠. 결국은 그래서 임대료를 받는 그런 전통적인 사업 모델에서 굉장히 심한 괴리감을 느낄 정도로 인터넷 유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신 물류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 세상에서는 모든 물건이 평등해지라는 생각을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많은 유통업자들이 희귀한 물건을 찾습니다. 네. 정말 값싸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물건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것이 일정 규모가 커지면 세상에 희귀한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결국에는 인터넷의 검색의 시대에서는 유통의 혁명이라는 것은 배송의 혁명이지 물건의 차별화의 혁명이라고 보지는 않았던 겁니다. 아마존은 다시 물건보다 배송에 집중한 모델을 만들었다. 맞습니다. 예. 물건은 모두 평등해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건은 평등하다. 예. 저도 예전에 이커머스사에 있었지만 아마존이 과연 한국에서 만약에 이커머스를 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사실은 한국의 이커머스 온라인 유통의 뒤에 있는 그런 배송의 성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워낙에 나라의 사이즈가 작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부지런하잖아요. 모든 기업 운영이 효율적이고 대한통운의 2개월 배송률이 87%입니다. 미국에서 상상도 못할 수준이죠. 그것도 전국 단위로. 전국 단위로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것은 언감생심 꿈에도 못 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스스로 그걸 구축해냈을 때 가치가 엄청나게 보였던 거죠. 네. 근데 그런 이제 물류 혁명을 통해서 차별적인 가치를 만들겠다는 사고가 고객이 주문 버튼을 눌러서 상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물건이 창고에서 차에 실리기까지 시간을 클릭 투 업로딩 타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보통 이게 60에서 75분 정도 되던 거를 키바라는 물류 피킹 로봇이 있습니다. 네. 이 로봇은 15분까지 단축했죠. 세상에. 네.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여러 머신러닝과 같은 기술을 통해 가지고 예측 기술이 들어갔고요. 실제로 이제 피킹 로봇이라고 하는데 집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작업자들이 선반에 있으면 최적적으로 그 로봇 위에 물건을 실어낼 수 있도록 작업 지시를 갖고 그 작업자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주문과 예측에 맞춰서 최적의 어떤 패키지를 구성을 해서 돌리는 거죠. 사실은 저는 키바에 대해서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알고리즘이나 과학적인 부분도 굉장히 놀랐지만 전 두 가지가 놀라워요. 첫 번째는 좀 거시로 본다면 이 키바라는 이 로봇은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아마존이 인수할 때 이미 키바는 많은 유통회사들한테 로봇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마존이 사고 다 끊어버렸다. 모든 고객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내 거야. 나만 차별화할 거야. 그래서 물류창고 내에서의 혁신의 수준의 격차를 3에서 4년까지 벌려놔 버립니다. 다른 그 경쟁 유통회사하고 쓰지 물류로 3, 네. 4년을 격차를 벌였다. 본인들이 사버려요. 네. 본인들이 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객 관계를 단절하는 거죠. 음. 근데 저희가 기업 가치라는 걸 평가를 할 때, 투자를 할 때 보통 시장 성장률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나니까 값어치를 얼마나 쳐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네. 매출 관계를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들어가는 계산은 내가 내 물류창고에서 키바를 통해서 얻는 이익,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야. 그 가치만 갖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정말 배포가 없으면 직관과 판단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운에 기대입니다. 시장이 성장할 거야. 네. 남들이 사줄 거야. 내가 꼭 열심히 하자. 모두 제거해버린 거거든요. 본인이 이 키바라는 로봇을 갖고 얼마나 차별화할지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계산해 넣은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아마존이 키바를 통해서 하는 물류혁명 여러 가지 말씀하셨듯이 주문도 하기 전에 예측할 수 있는 배송을 시작하는 이런 것들을 왜 할 수 있을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인공지능이라 빅데이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인공지능 업계에 있지만 저도 이제 세일즈를 나갑니다.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인공지능 하시려고 해요? 어떤 게 필요해요? 근데 실제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테크놀로지 쇼핑이 많습니다. 네. 남들이 한다니까 한번 드러나보자, 써보자. 근데 실제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기술을 차용한 거 보면 기술이 효익을 낼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샤퍼가 아니고요. 아주 뾰족한 솔루션을 꽂아서 쓰는 친구들입니다.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를 쓸 때 데이터는 많은데 이 데이터들의 퀄리티라든가 인간관계가 떨어진 데이터들은 그대로 가비지입니다. 가비지 아웃이에요. 네. 그럼 과연
예측과 같은 알고리즘을 순도 높게 잘 돌릴 수 있는 사업자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 예, 많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아마존은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유일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행운도 있어요. 한국에 있는 이커머스 회사들도 정말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예, 뭐 데이터 과학자 뭐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업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효율에 대한 집착이라는 건 엄청나거든요. 네. 근데 왜 못할까요? 간섭 효과가 너무 많아요. 아마존에서 쿠폰 보신 적 있어요? 네. 50% 반값 할인 쿠폰 보신 적 없으시죠? 15% 카드 할인 보신 적 없으시죠? 추천이 그 결제로 이루어질 어떤 일식전의 어떤 그런 고객 행동의 루트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시장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이라는 것이 활용되고 효익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철저했던 거죠. 그만한 간섭 효과도 없고 또 고객 행동이 일직선으로 논리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순환적인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데이터는 순도 높은 데이터가 쌓이게 돼 있습니다. 순도 높은 데이터는 인과관계가 분명하거든요. 인과관계가 분명한 데이터를 갖고 예측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은 잘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회사네요. 네. 저는 그냥 키바를 인수해서 물류를 그냥 효율화시키고 주문전 배송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거 뭐 고객을 놓치지 않는 전략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직선적인 물류와 유통을 완전히 장악하고자 하는 모델이 숨어 있었다. 네. 그리고 물류 로봇을 통해서 벌써 3년 내지 4년의 그 격차를 벌였다. 역시 아마존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직선적 사고를 여러 군데 들이댈 것 같아요. 유통에도 들이댔고 네. 소프트웨어 세상에도 들이댔죠. 네, 심지어는 우주 사업에도 들이대죠. 네, 그런 형태로 그 문제를 그 바라보는 독특함이 아마존의 힘인 것 같아요. 우리 강정우 저자님께서 직선적 사고 모델을 분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분석이 있었나요? 제가 보기엔 직접 찾으신 것 같은데 이거 정말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우주로 가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의 꿈조차 직선화의 모델 안에 들어있다. 네. 예. 실제로 그 제프 베조스가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모든 문제를 단순화시켜 버린다는 예. 거죠. 소위 우리가 우주선 사업을 로켓 사이언스라고 하잖아요. 네. 세상에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로켓 사이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단 한마디로 표기를 하죠.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면 모두가 끝난다. 네,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면 많은 사람이 저비용으로 플랫폼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달아갈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경영자나 리더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요. 정말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어내는 사람. 그렇죠. 단순하게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설계 원칙을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는 리더가 저는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직선으로 모델링을 하신 건 정말 단순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네. 아마존을 분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마존의 물류혁명, 클라우드 서비스,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아마존, 우주로 가는 아마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이 되고 싶은 아마존. 결론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의 독특함인 것 같아요. 네. 네. 모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잘 푸냐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처음에 어떻게 정의하고 들어가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존은 무언가 세상에 의미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그 경로의 효율성을 따지는 기업입니다. 네. 네. 중간에 가치 없는 구불구불 길을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은 기술과 인터넷의 힘으로 제거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네.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회사를 창립하고 시애틀에 있는 본사 빌딩에 초석을 하나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네. 자기 이름을 새겨놓으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적었어요. 인터넷의 힘이 얼마나 클지 그 위력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오늘은 그 시작일 뿐이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터넷의 힘은 그런 여러 가지 가치 사슬의 비효율을 꿰뚫어 버릴 수 있는 단순 명쾌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